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댓글에서 그러게요, 그런 글들이 많이 보여서 중국의 자율주행이 테슬라를 압도한다라든지 그런 댓글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삼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아직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을, 특히 테슬라를 자율주행으로 따라오려면 꽤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하면, 너무 깊게는 아니고 그냥 기본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챗GPT와 대화를 해봐도 답이 좀 금방 나옵니다. 근데 지극히 제 생각이고요. 바이어스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제 채널이니까 근거가 있으니까요. 최근에 이제 기사들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얘기를 했고요. 중국 아니면 테슬라죠. 중국 전기 자동차에 있어서 기세가 굉장히 무섭고, 자율주행에 있어서 기세가 무섭고, 그리고 규제라든지 이런 게 좀 더 완화적이어서 많이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근데 찾아보니까 신기한 게, 몇몇 회사들은 미국의 오피스, 특히 산호세 여기에다가 오피스를 두고 있더라고요. 그게 저도 신기한데, 그러니까 중국이랑 이렇게 뿌리 깊게 연관된 회사인데, 산호세나 여기 실리콘밸리 브랜치를 갖고 있는 회사가 꽤 있더라고요. 그 미중 갈등과는 별개로 그런 브랜치가 있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허용을 해주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좀 신기했습니다. 대부분 여기 브랜치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장은 살짝 열렸죠. 지금 땡스기빙이니까요. 완전히 여기 휴일주라고 지난 영상에도 얘기를 했는데, 기분 좋게 주식은 많이 올랐습니다. 계속 연말에도 이 분위기를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댓글에서 버전이 틀렸다든지, 그리고 댓글에 남겨주신 이제 근거로 한국에서 이제 중국 가서 취재하신 자율주행 영상을 참고했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두 번 타보고는, 제가 영상 내내 예전에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런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소유해보지 않으면은 모릅니다. 그것도 꽤 길게, 이제는 한 달이 아니라 이 발전 과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한 달이 아니라 상황이 바뀌었으니까요. 전에는 제가 한 달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한 3달은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델 S, 3Y, X 다 지금, 그리고 사이버 트럭, 이게 하드웨어에 따라서, 그리고 차에 따라서 버전이 다릅니다. 모델 Y 가신 분들이 최신 버전이 이거다 얘기를 하시는데, 사이버 트럭은 이게 최신이고요. 그 증거로 아직도, 그러니까 요 땡스기빙 주에 이게 풀려가지고,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하고 기존에 있는 테슬라하고는 또 버전이 다릅니다. 이렇죠. 이 AI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차를 가져보고 이걸 다양하게 써봐야 이게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지, 그러니까 일부의 경험을 가지고 마치 이제 전부인 양, 그리고 중국에서 취재하신 정도의 성능은 손만 잡으라고 했지, 사실 V10 때부터 하던 거는 테슬라도 엄청 잘했습니다. 근데 안전상 이후로 스티어링 휠에 이제 잡으라고 한 건데, 최근에 이제 그게 풀렸죠. 근데 성능으로 봐서는 저는 그렇게 임프레시브 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워낙 쓰고 있다 보니까. 근데 참고로 당연히 이거는 테슬라의 바이오스 될 수도 있고요. 중국 차량이 제 선택권에 없기 때문에 좀 객관적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객관적 비교가 되는 게 있어서 제가 이 영상을 또 만들게 된 거죠. 여튼 이렇다. 하드웨어에 따라 다르고, 현재 카메라라든지 차량에 따라서 파인 튜닝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모델이 존재하고, 일부의 경험으로 모든 게 설명하려는 것들에 대한 자세가 조금, 그런 거는 아쉬웠다라는 거죠. 그거는 설명이. 그래서 저는 유니크하게 다른 사람과 달리, 제가 미친놈이죠, 진짜. 제가 생각해봐도. 모든 테슬라를 사봤고, 지금 사이버 트럭도 갖고 있고, 그 다양한 버전을 맛보다 보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기술직에 있다 보니까, 연구직에 있다 보니까, 요렇게 제 채널만의 이런 시각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테슬라가 아직 중국의 자율주행을 걱정하지 필요는 없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자율주행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가파르게 쫓아오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한국 분들이 너무 중국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저도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예전만큼 한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방송 내용을 얘기하지 않는데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 엔지니어 입장으로 봤을 때 중국이 기술력이 떨어지냐? 그러니까 한국에 저가 상품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데 중국은 싼 제품부터 비싼 것까지 이제 잘 만듭니다. 극히 일부 이제 메모리라든지 한국이 잘하는 거기서는 아직 격차가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에버리지로 큰 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중국이 기술 후진국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이것도 놀랄만한 사실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뒤에 가면 다 이게 챗GPT랑 대화만 잘해도 결과가 다 나옵니다. 미국을 제외하면은 AI에 있어서 중국은 넘버 2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놀랍지 않는 일인 거죠. 자, 이제 왜 제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중국이 테슬라를 따라오려면 힘든 이유가 그 AI 모델들은 좋은 하드웨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중국은 지금 반도체 미국의 견제 때문에 좋은 하드웨어가 없습니다. 그걸 트레이닝 할 만한. 이게 무슨 카피 앤 페이스트가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다양한 모델들이 필요하고 계속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 트레이닝도 해야 되고 AI 슈퍼컴퓨터, 슈퍼클러스터, 클라우드를 통해서 계속해서 테스트해보고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해서 계속 트레이닝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중국의 자원이 너무 부족해요. 물론 중국은 이거를 극복하려고 5만 가지 방법을 다 쓰죠. 그러니까 암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H100을 끌어오고 트레이닝 알고리즘을 효율화하고 그리고 중국은 공산주의니까 더 질 좋은 데이터를 거의 무제한으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의 우위를 갖고 계속 어떻게든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그것도 모자르면은 파트너십이라든지 몰래 해외에다가 H100을 엄청 사가지고 거기다 놓고 뭐 굳이 중국 내에서 트레이닝 할 필요 있나요? 해외에서 트레이닝 한다든지 인터내셔널 컬래버레이션을 통해서 미국이 아닌 최대한 그래도 중국 쪽이 조금이라도 우호적인 데선 손을 내밀어서 우리 좀 이거 슈퍼컴퓨터 좀 쓰게 해줘. 그리고 규제가 완화적이고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으로 엄청나게 하지만 아직 완벽한 거 아니잖아요. 블랙엘 아키텍처라든지 다음 세대 초 슈퍼 AI 슈퍼컴퓨터는 중국에 더 제한적일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그걸 더 알아서 이제는 중국과 파트너를 갖는 거에 대해서 더 강력히 제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드웨어가 없어서 하기가 힘들어요. 이건 카피 앤 페이스트가 아닙니다. 그런 하드웨어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언제 우리가 중국을 걱정해야 되냐면 이런 규제가 풀려서 이런 초 슈퍼컴퓨터를 이제 좀 중국이 손쉽게 한다든지 아니면 자체 컴퓨터죠. 자체적으로 지금 이거를 반도체 굴기를 통해서 양산하려고 무지무지 노력을 하는데 아직도 힘들죠. 수율도 개판이고 아직 이런 수준의 노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직. 엄청 돈을 쏟아붓는데 그만큼 엄청 규제가 강력하게 해외에서 오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아직 격차가 크기 때문에 지금 좋은 AI 모델을 좋은 하드웨어 없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제 가정이 틀리려면은 중국이 다른 방식을, 다른 루트를 뚫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AI 모델들은 전부 엔비디아의 H100을 통해서 혹은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거 말고 커스텀 칩을 지금 많이 하지만 그 아주 지금 극히 미국에서도 미미하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주식이 저렇게 날아가고 있는 거고. 이거 말고는 아직 뚜렷한 방법이 없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해야 될 일은 규제를 뚫던가, 미국의 규제를 뚫던가, 아니면 자체 생산을 하던가, 아니면 커스텀 칩을 통한 이제 뭔가 다른 루트를 뚫어야 되는데, 현재 자율주행에 쓰이고 있는 알고리즘을 이 방법 말고는 딱히 뭐 크게 굵직하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의 추격이 무섭지만 중국이 엄청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성장은 인정하지만 그게 한계가 보이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근데 진짜 중국이 근데 한편은 또 대단한 게 H100이 지금까지 한 50만 개 가까이 최대 풀린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이 반 이상 가져갑니다. 빅텍 보면은 막 10만 개씩 가져가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게 하나가 아니잖아요. 막 2개.
그래서 5만 개짜리도 있고 테슬라도 막 5만 개씩 산다 그러고. 그러니까 거의 반 이상을 미국이 가져갔는데 그 외의 것들이 이래저래 중국으로 흘러갔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공개를 안 하는데 공개를 하면 더 세게 맞을까봐 공개를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관전 포인트죠. 중국이 아마 자체 생산이나 이런 게 되면은 엄청 자기 체제를 위해서 광고를 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모릅니다. 추정하기로는 몇만 개 정도는, 그리고 개조해서 썼기 때문에 최대한 10만 개까지는 중국이 흘러가지 않았을까. 그건 최대치입니다. 그러면 중국이 전사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금방 테슬라 잡는 거 아니냐.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아니 자율주행만 AI 쓰이나요? 드러그 딜리버리, 드러그 디벨롭먼트, 신약 개발, 그 외에 우리 AI가 쓰이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이런 라지 랭귀지 모델, 지금 뭐 시진핑 주석의 사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시진핑 주석의 그런 사고나 이것도 AI 트레이닝 하려면 그것도 하드웨어를 써야죠. AI는 동네방네 지금 다 쓰입니다. 지금 셀프 드라이빙에 그렇게 투여할 만한 여력이 중국도 빠듯해요. 지금 다양한 걸 시도하고 싶은데 하드웨어는 제한적이고. 근데 테슬라는 벌써 도조부터 해서 자체 칩에다가 이제 H칩에 더 많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비교가, 물론 라이다도 쓰고 저렴하게,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성장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해서 주의를 있게 이렇게 볼 필요는 있지만, 마치 이제 댓글에 무슨 이제 중국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그 기반에 조금만 생각해봐도 우리가 쓰는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거는 결국 이런 AI 슈퍼 클러스터 하드웨어가 있어야 나오는 건데, 중국이 여기에 엄청나게 때려맞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직은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테슬라의 우위는 있다. 그렇지만 중국의 성장은 무시무시하다. 미국을 제외하면 중국은 넘버 2입니다. 그리고 중간 정리를 하면, 그렇죠, 그렇게 한두 번 타보고 우와 하는 거는 이미 테슬라는 V10, V11 때 제가 눈이 얘기했을 텐데요. 출퇴근 때 이거 한 번도 디스인게이지먼트 안 하고 도대체 나는 출퇴근 때 거의 로보택시 같이 쓴다는 얘기를 이제는 한 1, 2년 전부터 제가 한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제한적인 것에 대해서 놀랍다니. 그러니까 이거는 확률적인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몇 번이고. 제한된 구역에선 너무 잘해요. 근데 이제 계속 제가 확률을 얘기하는 게 한 100번 하면은 한두 번 그런 게 이제 사고를 일으키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느끼려면은, 그 확률의 문제를 느끼려면은 소유를 하고 오랜 시간 동안 테스트 해보고 이래야 이 진가를 알게 되지. 그냥 한두 번 타는 거는 이미 예전부터, 제가 이 동네 오기 전에 3년도 더 됐군요. 초기 FSD부터 이미 하던 거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로 보면은 중국의 셀프 드라이빙이 AI 모델 기준으로는 3년 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진짜 엔드 투 엔드인지 그 중간중간에 테슬라도 그렇게 트레이닝 했지만 또 보정을 했었죠. 근데 이제 완전히 원스택으로 하이웨이까지 합치고 완전 엔드 투 엔드를 이제 하는 건데, 뭐 미리 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보가 부정확히 때문에 저는 그렇게 모르기 때문에 더 놀랄 수도 있는 거지만, 그 뒷배경에는 그걸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강력한 하드웨어에 대한 부재, 자체 생산 부재, 액세스에 대한 리미테이션,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면은 아직은 쫓아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놀라는 이유는 중국을 너무 낮게 봐요. 그렇게 낮은 나라가 이제 아닙니다. 그러니까 싼 물건만 들어오니까 중국이 여전히 낮은 것 같지만, 미국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은 글쎄요, 이제 중국이 낮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하나, 이제 삼성전자가 제가 힘들다고 예전에 몇 번 얘기하다가, 그래도 대한민국 대표 기업인데 너무 제가 뭐라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이제 그런 얘기를 자제했는데, 이게 앞으로도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도 이거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겸 얘기하는데요. 최선단 공정만이 반도체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거 하려면 최선단 공정이 필요하죠. AI 하려면. 근데 여전히 반도체는 정말 우리 생활에 많이 쓰여져 있고 여전히 주력은 12나노에서 28나노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무섭게 치고 오거든요. TSMC도 작년에 3나노가 차지하는 매출의 비중이 15%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더 늘었겠죠. 당연히. 이거 확대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또 선단 공정 나오면 그게 한 10에서 15%. 그렇지만 여전히 주축은 꽤 오래된 성숙된 공정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 친구들이 너무 잘하고 있고 메모리도 최선단 공정 메모리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이런 걸 써가지고 하는 공정들이 많은데 여기서 중국의 성장이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참 이게 안타까운 게 TSMC를 잡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더 경쟁력 있게 만드는 것도 아니니 이제 쫓아오는 중국의 추격이 무섭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는 정말 많이 쓰여져 있고 자꾸 AI와 우리가 최첨단 기술에만 함몰돼가지고 이런 게 여전히 백본에서는 이게 주축이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중국의 추격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진짜 우려스러울 정도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중국의 추격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전히 진짜 이런 최첨단 AI 하드웨어에 대한 중국의 아직은 이 액세스는 굉장히 이게 리밋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격차가 상당하고 요 부분이 저는 해결이 되면은 이제는 좀 걱정스럽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 부분이 전혀 해결이 안 돼서 그리고 라이다를 쓰더라도 당연히 AI 트레이닝은 필수적입니다. 이런 걸 이질적인 걸 합치는 것도 더 고민을 해봐야 되고 아직까지는 더 좋은 지금 하드웨어가 병목이기 때문에 버틀렉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익 있게 보니까 아직은 멀었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